잠깐만요. 지금 고배당 ETF로 제2의 월급 만들고 있어요? 어쩌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고배당 ETF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은퇴나 파이어를 노리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들 매수하시더라고요. 배당을 기준으로 투자처를 고르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각자 상황에서 어떤 ETF를 매수해야 하는지 딱 정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 머릿속에 이렇게 표로 정리되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각 ETF의 차이도 헷갈리지 않게 빡 박아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주식이 앞으로 우상향할지 횡보할지 하락할지. 두 번째는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답을 다 내리셨나요? 그럼 아까 보여드린 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상향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질문에 답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배당을 주냐 안 주냐를 기준으로 QQQ나 슈드를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배당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견딜 수 있냐 없냐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본질이고 배당은 부산물 같은 거예요. 슈드 배당 해봤자 3%대밖에 안 돼요. 물론 장투를 하면 배당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선택의 기준은 배당 여부가 아니라 내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예요. 이건 최근 5년의 QQQ랑 슈드 차트예요. 빨간색 영역이 2022년도인데 연초에 QQQ는 400불, 슈드는 27불이었어요. 근데 22년 말에는 QQQ는 266불이고 슈드는 25불이 됐어요. QQQ는 1년 동안 35%가 떨어졌고 슈드는 8%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35% 떨어졌을 때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조화를 외치면서 추매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QQQ 매수를 추천드릴게요. 하락했을 때 버티는 분들은 많은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난 그렇게 떨어지면 마음이 불편해, 추매를 못하겠어 하시면 슈드를 가셔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이렇게 갈리는 원인은 QQQ는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요. 반면에 슈드 같은 경우는 기술주 비중이 적어요.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슈드가 QQQ보다 덜 떨어지고 덜 오르는 거예요. 금융 주식이 하루아침에 10% 20%씩 오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빅테크는 새로운 기술이나 실적 발표에 따라서 10% 20%는 우습게 오르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면 슈드, 변동성이 커도 빅테크의 기술을 믿고 계속 매수하실 수 있으면 QQQ를 선택하시면 돼요.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하락을 예상하시면 인버스를 투자하거나 아예 주식이 아닌 다른 안전자산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죠. 커버드콜 ETF. 이게 최근에 1년 유튜브 검색량 차트예요. 파란색이 커버드콜 검색량이에요. 올해 9월부터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요. 커버드콜이 최근 고배당 ETF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건 월배당이니까 고배당이니까 이런 이유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커버드콜 ETF는 보합 포지션을 예상했을 때만 매수하셔야 돼요. 왜 보합 대 유리한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커버드콜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커버드콜 ETF라면 코스피 200 지수를 매수하면서 콜옵션 매도를 같이 하는 ETF라는 뜻이에요. 콜? 옵션 매도? 벌써 머리 아프시죠? 콜옵션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기초자산이니 파생상품이니 콜옵션, 풋옵션, 등가격, 외가격 이런 것까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용어만 봐도 벌써 보기가 싫잖아요. 오늘은 군더더기 다 빼고 딱 한 줄만 외우시면 돼요. 콜옵션은 미래 시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콜이 산다는 뜻이고 옵션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 시점에 특정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해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산 사람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이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콜옵션 매도인 거예요. 이론적인 내용은 끝이에요.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죠?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실제 거래가 되는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지금 가격이 100원이에요. 한 달 뒤에 이걸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게 바로 콜옵션 매도예요. 이 권리를 10원에 파는 거죠. 그럼 이걸 왜 사냐? 한 달 뒤에 이 주식이 300원이 되어 있으면 그때 이 주식을 100원에 사서 200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주식이 한 달 뒤에 50원이 되면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콜옵션을 산 사람은 10원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가 지금 100원짜리인 A 주식을 한 달 뒤에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0원에 팔고 있어요. 영희가 이 권리를 사러 왔어요. 그럼 철수는 콜옵션 매도자, 영희는 콜옵션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철수는 옵션을 팔고 10원의 수익을 얻게 되고 영희는 옵션을 사고 10원의 마이너스가 되죠. 한 달 뒤에 주식 가격을 보니까 300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영희는 콜옵션을 행사하겠죠? A 주식을 100원에 사고 바로 되팔아서 200원의 수익을 얻어요. 근데 옵션을 살 때 10원을 썼으니까 영희는 총 190원의 수익을 얻게 되고 철수는 옵션 매도해서 10원 수익. 철수는 조금 씁쓸하지만 아무도 잃은 사람이 없는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럼
한 달 뒤에 주식 가격이 100원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 수수료도 있으니 영희는 옵션 행사를 안 하겠죠? 그럼 철수는 10원 수익, 영희는 옵션 가격 10원 손해. 만약 105원이 됐다면 영희는 권리 행사를 해서 5원의 시세 차익을 얻겠죠? 옵션을 구매하면서 10원을 지불했지만 시세 차익으로 5원을 벌었으니까 영희는 5원 손해, 철수는 10원 수익. 110원이 됐으면 영희는 본전, 철수는 10원 수익. 그럼 이제 하락으로 가볼게요. 주식 가격이 95원이 됐어요. 영희는 옵션 매수가 10원만 손해를 볼 거고, 철수는 10원 수익을 받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이 5원 내렸으니까 5원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볼까요? 그럼 철수는 10원을 옵션을 팔아서 벌었지만 주식이 50원 떨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40원을 손해를 본 거고, 영희는 옵션 가격 10원만 손해를 보게 돼요. 이걸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빨간색 영역을 보시면 주가가 90원까지 떨어져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다만 노란색 영역을 보시면 주식이 올라도 10원밖에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는 행사 가격 범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횡보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주식의 상승분도 같이 먹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랑 콜옵션 매도를 합쳐서 나온 게 바로 커버드 콜 ETF예요. 여기서 주식 차트와 콜옵션 차트를 합쳐볼게요. 그럼 이런 파란색 차트가 나와요. 보라색 영역을 보시면 수익 구간이 콜옵션은 90원이었는데 커버드 콜 ETF는 95원으로 줄었죠. 그리고 노란색 영역을 보시면 콜옵션과는 다르게 주식 상승분의 일부를 같이 먹게 돼요. 콜옵션 매도 비중과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7% 배당이 나오기도 하고 10% 배당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고배당은 콜옵션 매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가 상승을 못 따라가는 거죠. 커버드 콜은 옵션을 매도해서 얻은 수익을 ETF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파란색 차트는 ETF의 주가와 옵션 매도한 수익까지 더한 그래프고, 옵션 매도한 수익은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유주들에게 배당을 해주니까 실제로 커버드 콜 ETF 차트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덜 오르죠. 실제 주가 차트를 보면 이런 흐름을 보여요. 파란색은 제피 커버드 콜 ETF고, 노란색은 제피가 추종하는 S&P 500 지수예요. S&P 500 지수는 1년에 40% 올랐는데 제피는 15%만 올랐어요. 주가 흐름을 보면 오를 때는 덜 오르죠. 이게 고배당 ETF인 커버드 콜의 실체입니다.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을 분배금으로 주기 때문에 다른 배당주와 다르게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배당률이 점점 오르지도 않아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주가가 횡보해도 분배금이 나와서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은 옵션을 매도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월배당이라서 현금 흐름도 우수하고요. 커버드 콜은 장단점이 분명한 상품이에요.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사야 할 사람이 분명해요. 주가 상승을 예상하거나 장기 적립식 투자자들보다는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매달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맞는 ETF예요. 은퇴해서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QQQ나 스파이를 사시면 배당이 적어서 주식을 팔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매달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커버드 콜이 맞는 거죠. 커버드 콜의 장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장점: 주가가 횡보할 때 분배금을 받아서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월배당이 나온다. 주가가 하락할 때 일정 부분 커버가 된다. 단점은 주가 하락 시 똑같이 떨어지고 상승 시 덜 오른다. 장투를 한다고 해서 배당률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리한 내용 한 번 더 요약해 드릴게요. 이제 QQQ나 슈드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배당 여부가 아니라 변동성 여부로 선택을 한다. 높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으면 QQQ나 스파이, 변동성 낮은 게 좋으면 슈드, 앞으로 주가가 횡보할 것 같으면 커버드 콜, 하락을 예상하면 인버스 안전자산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ETF는 없어요. 무조건 고배당 개꿀 이러면서 매수하시면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